이어서 특검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특검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견을 통해 나온 얘기들이 또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잠깐 제가 기억하는 그때 구치소 가서 들은 기억은 그래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묻기를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김 여사 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 대통령이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좀 전해달라. 그냥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 김성수 변호사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라는 글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이제 변호인 접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변호인 접견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는 서희건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본인이 그 이야기한 부분에 왜곡이라든지 와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당 진실 공방이 향후에 어떠한 법적 분쟁으로 또는 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의 이 어떠한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지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접견을 승낙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단 접견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단으로 접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구치소에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접견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선임되어 있는 이 변호인 같은 경우도 접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선임이라든지 법률적인 조언을 위해서 접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라는 신분이 예, 있으면 변호인 접견을 할 수가 있고 이 접견이 있다. 일반 면회와 조금 다른 개념인 겁니다. 예. 하는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제한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신청이 이제 있었을 때 피의자가 이 부분에 응할지 여부는 피의자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 신청서에 어떠한 사유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특정 인물이 왔을 때 그 특정 인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본인 추측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 측이 신평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강하게 좀 반박을 한 부분은 이른바 한동훈 배신 발언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은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거다. 이런 식으로 신평 변호사가 말을 전했더니 김건희 여사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거의 펄펄 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콕 집어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발언을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또 본인의 어떤 의도와는 다른 어떤 그런 반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치소 가기 전에도 병원에서 우울증 관련된 치료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 정말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서 심신이 굉장히 좀 미약한 어떤 그런 상황일 텐데 과연 신평 변호사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쉬움, 회한, 또 일부는 또 원망 그런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했을 텐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는 저는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발언, 신평 변호사의 있던 발언 맥락, 즉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보통 통상적으로 무한한 영광 이런 어떤 표현을 잘 쓰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신평 변호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조금 설사 김건희 여사가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는 했지도 좀 지나치게 좀 과장된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로 페이스북에 적있지 않아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심평 변호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멘토로 알려졌고요. 좀 과하게 뭐 표현을 해서 과거에도 좀 구설수에 올랐지만 대체로 뭐 멘토라고 불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가지를 잘 전한 바가 있죠. 예. 그러면은 심평 변호사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공개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뭐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법적 공방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체 말의 뼈대는 70%는 김건희 씨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한 30% 정도는 심평 변호사가 좀 각색을 했지 않았냐. 소위 양념을 좀 쳐서. 예. 그런데 예.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이 물론 뭐 자신이 죽어야 남편이 살겠냐. 뭐 동정 전략이라고 평가도 되지만 그것도 좀 교묘하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라고 그때 이제 법원에 출석할 때 이야기했듯이 그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대통령과 자신을 자꾸 분리시킴으로써 대통령의 내가 힘을 빌어서 어떤 독직 사건을 벌였다든지 또는 뇌물 사건을 벌였다 이런 것이 아니다. 나는 힘이 없다. 일관되게 부인하려는 아마 동정 전략의 일환인 것 같은데 또 심지어는 또 서희건설이 특검하고 짜고 공작 수사를 했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특검 수사 전체를 또 전면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불리한 말을 심평 변호사가 또 없는 말을 지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이고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 행위 때문에 자신 부부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신태한탄 또 심지어 전환길 씨가 면회 왔으면 좋겠다. 전환길 씨는 바로 다음 주에 가겠다. 이렇게 호응을 하고 근데 이제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래요? 전당대회 와중에 어떻게 보면 고도로 본인이 전환길 씨를 면회 오라고 한 것은 전당대회에 전환길 씨가 민원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접적인 정치 메시지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아프다는 분이 온 이제 정치적 행위와 또 부당한 공작 수사 저기까지 할 말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막상 이렇게 심평 변호사가 전하고 나니까 너무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김건희 씨가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거냐 또는 뭐 서희건설이 뭐 거짓 특검하고 짜고 치는 수사를 했다고 공작 수사를 했다고 이렇게 되는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되니까 김건희 씨는 아예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법을 쓰고 심평 변호사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아예 그냥 막 이 공방이 그냥 사라지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서로 교감 끝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심평 변호사 저분도 일부 그 각색은 있었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을 국민들한테 저런 식으로 전한 것 자체가 변호사로서 맞느냐. 지금은 김건희 씨는 수사에 충실하고 자수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특검에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도 형량을 앞으로 감안해서라도 더 좋은 조언인데 저렇게 무분별하게 있는 그대로를 조금 각색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전함으로써 국민들은 불쾌하고 또 김건희 씨에게도 결과적으로 안 좋은 네. 것으로 가는 것에 왜 저렇게 부적절하게 자꾸 옮기는 것인지 예. 그것도 저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여러 얘기들이 좀 전해지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심평 변호사에게만큼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있을 수사나 재판에 본인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까요? 우선은 여론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썼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수사라든지 재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한 뭐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현출된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수사에서 뭐 누군가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단초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일단은 여론적인 부분이 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제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의 최근 진술이
번복됐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인정을 했거든요. 갑자기 진술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이 특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증언했던 부분은 이제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이 해제 의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이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진술이 번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기억을 못했지만 지금 이 뭐 CCTV 영상 같은 게 지금 나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CCTV 영상을 보니 이게 그 문서인 것 같네요라고 기억을 이제 환기했다는 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을 진술 번복으로 보아서 어떠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기억이 나게 된 상황인 건지 진술을 번복한 건지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을 가리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발부 여부를 법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는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범죄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증죄, 국회 감정에서 말이 바뀐 부분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위증죄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헌재에서도 진술한 부분도 위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증죄 혐의라든지 그리고 현재 내란죄에 관해서 뭐 방조라든지 아니면 공동정범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이 사후 문건 작성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윤 전 예.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선상 이렇게 죄명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죄명을 일단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 허위로 진술을 했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발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검 측에서는 청구한 다음에 발부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 현재는 지금 3차례에 걸친 조사의 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이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증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합쳐보면서 이것이 지금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그리고 청구했을 때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검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우선은 청구를 검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예.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단 청구할 수가 청구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예. 지금 현재 발부가 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N 토요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